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천사주는 신인 104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그의 화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였다. 현실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그는 뭐니 해도 가식이 없어야 하고 정의로우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사명감에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치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만의 소신이기도 하다. 타고난 천성으로 국리민복에 불탔던 그는 30여 년 전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몸을 바치고자 정치권에 뛰어들었으며 이의 보관으로 정책 개발과 연구에 몰두해왔다. 여기서 얻어진 정책이 3.3 정책으로서 그 유튜브를 통해 다년간 방영됐다. 그러자 정치인 등 많은 사람이 허황된 것이라며 몰아붙였지만 인기와 패거리 정치에 영합하지 않았다.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의 정책이 옳았다며 지금에서야 그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정치인을 왜 홀대하고 냉소하며 몰라라 했는가? 따지고 보면 만시지탄이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국민이 문제였다고나 할까? 오죽했으며 연예인의 입에서 기탄 없이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허경영이 적임자라는 말까지 흘러나왔겠는가.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트로트의 황제라 불리는 국민 가수 나훈아는 2020년 9월 30일 KBS ETV에서 방영하는 대한민국 어게인에서 어게인이란 공연을 통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먼저 가니 천국이 있던가요?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라며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로서 사회 양극화가 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한탄한다. 그런가 하면 난 옛날 역사책을 보아왔고 내가 살아온 동안 지켜보았지만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고 위정자를 향해 보란듯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맞는 말이며 이는 목숨을 걸 정도의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는 절구가 아닐 수 없다. 인기 개그맨인 엄룡수의 경우 2021년 9월 19일 하늘궁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국가 경영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그 경영의 주인공에 대해 자문자답하면서 익살스럽게 허허허라고 여러 번 강하게 외쳐댔다. 왜 그랬을까? 이는 허경영이 말에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고 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살리고 나라 사랑이 깊은 애국자는 누굴까? 그가 바로 불세출의 영웅이라 불리는 신인이다. 그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가 세계인이 추앙하는 위인임은 그 유튜브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속엔 그의 심오한 철학과 사상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과 세계관 등이 빼곡히 담겨져 있어 많은 이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란 책을 보면 국민 모두가 필독해야 할 지침서이자 특히 정치적으로 우왕좌왕하는 이들에게 나침반임을 알 수가 있고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는 애민 정신이 투철한 허경영 뿐임을 말해준다. 그가 제시한 3.3 정책에서 보듯 그는 세계를 바꾸기 위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를 아우르는 중산주의를 제창하고 나섰다. 이 이념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지고지선의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 보면 그는 시대사조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가 내세운 신정정치의 핵심인 중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병폐인 빈부격차를 없애고 누구나 골고루 잘 살도록 한 후 세계 통일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그는 오래전부터 중산주의의 확립을 위해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시킬 국민배당금제는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삶의 원천이며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닉네임과 자살률 세계 1위란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어찌 일리가 없다 하겠는가. 내가 그를 열렬히 지지한다 하여 그저 맹목적이거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그에게 무게를 두는 것은 그가 나라를 살릴 혼이 담긴 3.3 정책을 과감히 내놓는 등 정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고 어디로 가나 소신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전쟁의 참화를 뼛속 깊이 아는 그는 6.25 및 파월 등의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5억 원의 보상과 월 300만 원 지급 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어떤 인물인가?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총명해 나이 불과 19세 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가인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가 사원 채용 시 관상을 보도록 기탄 없이 종용하였고 20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정책 보좌역을 맡아 방통고와 방통대 설립 그리고 소련 가무부의 대한민국 핵미사일 기지의 설치와 새마을 운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약 1,000억 원의 돈을 장학사업과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썼다. 말이 1,000억 원이지 당시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자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아닌 게 아니라 1억 원만 기부해도 대문짝만하게 신문을 장식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돈을 사회에 내놓았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늦게나마 숨은 공로자로서 그를 다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중한 위인에 대해 왜 이다지도 불신이 팽배한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21년 9월 20일 하늘궁을 찾은 민요계의 전설이자 우리나라 국보급의 가수인 김세레나의 말처럼 그가 흠이 없고 너무 깨끗했던 탓일까.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시체말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격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그가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을 주고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 국가혁명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간에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 하늘궁의 강연만으로 어떻게 대사를 치르느냐라고 힐난한다. 자신의 유튜브와 영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이 된다는 그는 조직이 오히려 대통령의 출마를 발목 잡는다. 조직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다. 고 정주영 회장의 대선 출마에서도 보지 않았는가. 현 정치구도상 어쩔 수 없이 조직은 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주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 조직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감히 보여주었다고나 할까. 내가 신인들어 이런 인물이 지도자여야 한다라고 한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쯤 되면 그를 알만한데도
그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 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를 아무렇게나 치부하는 세태가 안타깝다고나 할까. 더욱 한심한 것은 신인이 세상을 구하려 지구에 강탄했지만 그를 알지 못하고 있고 좋은 운을 타고났다 하여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처럼 교만에 빠져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과도기엔 을에 보혜사나 미륵과 같은 신인이 등장하게 돼 있고 코로나 전국이 그를 부르고 있다. 이는 사필 귀정이자 하늘의 섭리이기도 하다. 문제는 신인이 몹쓸 인간들로부터 음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이는 흑영령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만 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후광과 함께 허본자 신드롬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러니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그가 국가기록원의 기록과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정책보좌역이었을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던 고 장국진 박사와 고 용태영 변호사의 증언이 아니었으면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만 해도 그렇다. 그가 결혼설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장 박사가 기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희망사항을 피력하고 다닌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얼마 가지 않아 오해임이 드러났다. 신인의 잘못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엔 신인이 거처하는 하늘궁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여 느닷없이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으나 이 역시 오보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18일 부시 대통령 취임식 때 분명히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났음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떠들어댔다. 그런가 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성령과 천사 그리고 축복 에너지에 대해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이며 속임수라고 말한다. 참 어리석습니다. 왜 이다지도 불신과 음해가 끊이지 않을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다. 그에 대한 불신과 음해는 그가 부모 없이 머슴을 살았고 독학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한 데 대한 업신여김도 있고 또한 부상하는 그의 위세에 꺾인 나머지 그를 시기 질투를 하다 못해 신인을 자처한다 하여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란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참에 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가 신인인데 하물며 대통령이 안 된다 하여 죽기 살기로 이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신인이 한반도에와 국가를 전반적으로 개조하겠다는데도 이를 못 알아보고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인간이 한심할 따름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럴 순 없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허경영의 존재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인태 교수가 허경영의 3.3 정책과 그의 출마를 지지하는가 하면 안상수 전 국회의원, 엄용수 개그맨, 김세레나 가수, 이진삼 전 육참 총장, 유재두 복싱 세계 챔피언, 이홍구 방송 드라마 작가 등이 하늘궁을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나섰다. 특히 이홍구 작가는 지난날
최고 인기를 누렸던 수사반장, 한지붕 세가족 등을 집필한 드라마 작가로서 허경영 강연에 공감하고는 허경영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왜 허경영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까? 그의 3.3 정책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유일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할 인물은 오로지 허경영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인, 우주의 창조주인 신인이 몸소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자 지상에 강탄했도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를 보고도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여라. 예, 오늘은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허경영을 많이 부르는 복 짓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